이번에는 이제 그 압류의 종류와 처분 금지 효력, 이 부분은 이제 좀 전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그래도 이 압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설명을 해. 왜냐면 좀 전에 다 설명드렸지만 이 압류의 종류와 그 처분 금지 효력만을 또 보시는 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 이렇게 압류의 종류와 그 처분 금지 효력은 무엇이냐? 압류는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존 처분하는 것으로 이 처분 금지 효력이 생기죠. 압류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절대적인 무효가 아니라 그 압류 당시 조세채권 압류에도요. 그 등기부에는 압류 금액이 안 나오지만 압류할 때에 그 압류에 이 법원에다가 압류 신청할 때에 그 압류 이 금액이 기재가 다 돼 있습니다. 등기부만 안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그 압류의 금액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제 세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만에 해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가 5억짜리다. 그러면 4, 5천은 현 소유자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가져가는 거죠. 왜?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이 압류권자와 새로운 소유자 간에 이 상대적 무효, 개별 상대 효력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게 소유권이 현 소유자의 이 압류 채권하고 현 소유자의 근저당하고는 동수를 안 배당받아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만 탁 잘라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압류 이후에 처분금지 효력가 발생하게 되어 무효가 된다. 그런데 압류든 가압류든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처분금지 효력으로 무효가 되는 범위는 가압류한 금액 또는 압류한 금액에 대해서만 미치고 초과한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압류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국세 체납 처분 절차로 체납자를 재산을 갖다가 이 조세 공과금 체납 등이 있을 경우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처분하면 돈을 못 받죠. 그래서 조세채권 같은 경우는 압류 선착주의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현 소유자 있을 때 압류를 하는데 소유권이 바뀌어 버리면 아무리 우선 변제권이 조세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국세라도 지방세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왜? 물권 우선주의에 따라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조세채권도 채권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우선 변제권이 채권이냐 우선 변제권이 일반 채권이냐 또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소유자가 바뀌면 매매는 임대차계 또는 이제 그 물권하고 채권이 붙은 물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에 대항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권을 회수해서 국가 정의를 이루고 국가의 그걸 관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적으로 기관 산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회수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열심히 한 사람 즉 그렇게 재산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거죠. 똥똥똥 묶어 나무에 묶어 놓는 것처럼 똑똑 묶어놓으면 못 도망가죠. 부동산이 못 도망가는 거죠. 못 도망가게 해놓고 조세 채권을 갖다가 회수하기를 열심히 한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게 압류선착주의죠. 압류선착주의. 압류를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류선착주의는 이 조세채권 중에서 당해세를 제외하고 그리고 납사담보를 제외하고 3순위로 압류선착주의로 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압류는 누구냐? 지방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시군구청장이죠. 또는 공과금위원장,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귀환장 등이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하고 이런 기관장들이 압류하는 거죠. 또 개인이 일반 채권후 가압류 이후에 본안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을 얻었다면 그 집행권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압류하고 강제규명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곧바로 강제규명의 절차로 이루어지려니 개인 채권자의 압류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어쨌든 개인이 강제규명 신청하거나 임의규명 신청하면 압류권자가 되고 그에 따라 압류를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가 잘못 쓴 내용이거든요. 개인은 이제 제가 이 수정을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책을 많이 팔아주면 빨리 개정할 때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개인은 부동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동산이나 유체동산이라든가 또는 채권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고 압류 및 추심, 압류 및 전무할 수가 있죠. 이 부동산은 개인은 압류 금지가 됐고
부동산에 압류할 수 있는 사람은 조세 공과금 채권자 뺏기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들은 압류하려면 이 그 판결문 갖고 강제겸명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겸명 넘게 되면 압류권자가 되는 거죠. 또 근저당권자라고 하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를 하게 되면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올라가면 압류권자가 되는 거죠. 개인이 압류권자가 될 수 있는 거는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 아니면 임의경매 개시 신청자가 압류권자가 된다. 이런 사항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간단히 한번 추가로 더 많이 나왔으니까 추가로 우리가 이제 칠판에 한번 이렇게 이제 압류가 있다. 이렇게 압류는 이제 보면 개인이 이제 뭐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면 압류하려면 강제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뜨죠. 이게 바로 개인은 압류권자. 근데 뭐 경매가 들어간 걸 소유자가 B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는 뭐 못하고 이렇게 경매가 들어갔다도 이 처분 행위를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의 채권 금액이 1억이다. 그 1억에 대해서만 처분 금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이 1억만 주게 되면 얼마든지 이건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경매가 아니라 경매 할아버지가 더도. 또 이게 여기에 이제 뭐 마포세무서에서 압류를 했다. 등기부에는 금액이 안 나오지만 이 압류할 때 이 금액이 있습니다. 기관에. 그러면 압류관세 기간에 여기에 이를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세금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가압류 처분금지 이 강제경매 기입 등기 압류권자가 되죠. 압류 1억하고 이 마포세무서 압류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죠. 그럴 때 이 처분금지 효력은 이 압류 등기된 금액 즉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6억짜리다. 그러면 4억 5천만 원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절대적인 무효가 아니라 이렇게 채권자와 소유자 간의 문제다. 그래서 개별 상대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세금도 이렇게 압류를 안 하고 나서 이게 세금이 이제 여기 받을 돈이 있는데 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게 변경이 되면 B한테는 청권이 없습니다. 이거를 물권 우선주의에 따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먼저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효력을 갖게 된 사람한테 상을 주죠. 이렇게 압류를 한 사람한테. 이거를 우리가 압류선착주의라고 합니다. 이 조세채권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1순위를 배당받는 것이 당해세, 조세채권 관리는 동순위가 원칙이지만 이렇게 2순위가 납세담보. 납세담보는 체납자가 담보하기 위해서 이 지방세무서장, 마포세무서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최초의 압류권자가 3순위. 그리고 4순위에는 참가 압류한 사람하고 2순위, 3순위 압류한 사람은 참가 압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압류하지 않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겨부 청구한 사람이 동순위로 안분 배당을 받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 3분만 쉬었다가 아이유의 노래 좀 듣고 계세요. 3분만 쉬었다가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